사용하는 문제, 함수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문제에서 V력과 D맥시멈을 이용해서 부서명이 영업부에 해당되는 사원들의 판매 실적이 여기에 있죠. 세 번째 열이.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서 그 숫자에 해당되는 사원 이름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원명이 뽑을 범위죠. 판매 실적에서 가장 큰 값, 조건에 맞는 가장 큰 값을 찾아서 뽑으니까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예요. V룩업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판매 실적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표 전체에서 계산한 열번은 3번이고 부서명 영업부가 조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D맥시멈에 의해서 찾으려는 값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룩업, H룩업이 나오면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하시고, 자, 늘하시고 D맥시멈 하시고 Shift F3 마법사를 들어가시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표 전체. 그러니까 부서명서부터 노유명까지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이 범위에서 판매 실적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조건이 뭐예요? 부서가 영업부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대값을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721이 나오죠. 그럼 여기 721에 해당되는 이상이라는 사람을 뽑아다 여기다 넣을 거예요. V룩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찾을 범위, 여기가 뽑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채우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절대 주소를 안 넣으셔도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V룩업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어요? 찾으려는 값. 이 D맥시멈에 의해서 찾으려는 값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거라 그랬어요. 통상적으로 V룩업, H룩업은 찾아서 뽑을 범위가 주어져요.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주어지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범위를 어떻게 잡냐면 여기서부터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안에서 찾아서 뽑을 거야. 근데 항상 찾으려는 열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찾을 범위, 뽑을 범위. 이 범위에서 이 열에 있는 값을 뽑을 거잖아요. 2열, 1열, 2열. 방법은 뭐예요? 숫자가 오름차순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뭐 쓰라고요? 열. 그럼 얘가 이상이라는 사람을 뽑아주겠죠. 그래서 1번 문제가 V룩업, H룩업에서 찾으려는 작업을 하는데 찾으려는 값이 D맥시멈이 나온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구입 횟수가 여기 구입 횟수가 있어요.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거나 구입 총액이 두 번째 조건이 구입 총액이 구입 총액 평균보다 크면 VIP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입니다. 자, if 함수예요. if 함수 1대1 비교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첫 번째 나온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에요. 두 번째 구입 총액이 구입 총액 평균보다 커요 하고 얘네들하고 각각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계산하는 조건이 있으면 얘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입 총액이 구입 총액 평균보다 커요. 얘를 먼저 판단하고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요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능하시고 첫 번째 판단할 게 구입 총액이 H3에 있잖아요. 얘가 크다만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버러지를 넣어주시고 구입 총액의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if 함수 문제에서 요 평균을 구하는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따라 내려오면 안 되는 절대 주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F4번 키 눌러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따른 true, false를 구했어요. 그런데 무슨 연산이에요? 이거나. 그러니까 OR을 앞에다 놓으셔야 되겠죠. OR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두 번째 칸에 와서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구입 횟수가 얼마 이상? 150 이상. 크거나 같다 150.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나왔을 때 계산하는 조건을 먼저 하시고 단순 조건을 뒤에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엔터에서 true, false를 확인하신 다음에 if 함수 문제는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true, false를 구하는 거.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참일 때 뭐라 했어요? VIP VIP 거짓일 때 뭐라 했습니까? 일반 하시고 엔터 하신 다음에 다시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저기서 만약에 이게 채우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위에 하나만 밑에 뭐 하나만 예를 들어 달라니까 답을 내는데 공간이 하나 뭐지 그 하나만 있을 경우는 절대 평균이나 절대 그거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한 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칸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없다고 보면 문제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럼 얘가 평균값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럴 때는 구입총액이 구입총액 평균보다 커요 이런 말이 안 나오고 뭐 구입총액이 얼마보다 커요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값들이 있어야지 구입총액이 구입총액 평균보다 커요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만 있을 때는 여기에 평균값 대신에 뭐 120만 이상이에요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SUMIF와 ABS를 사용하는데 학과와 컴퓨터 학과의 학생들의 점수의 합계와 학과가 정보처리 학생들의 점수 합계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구하세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학과가 되겠죠. 학과 중에서 컴퓨터 학과의 점수의 합계를 구하시고 빼기 하신 다음에 학과 중에서 정보처리학과의 점수를 빼는 작업을 해서 차이를 구하는데 그 값이 절대값으로 유지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SUMIF를 두 번 쓰는 거죠. 자, SUMIF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그러니까 학과 중에서 탭하시고 컴퓨터 학과 선택하시고 탭하시고 계산할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빼기 붙이기 하시고 요 학과가 B17이 아니라 정보처리학과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B16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주소만. 그리고 엔터하면 차이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차이는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관련이 없잖아요. 차이니까 그래서 ABS에 의해서 양수로 넣어주세요 하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8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어 발표 대회가 되어 있고요.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1위는 금메달,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높은 값이 1등이에요. 그럼 여기에 김영경이라는 사람의 점수가 있어요. 얘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두 번째 인수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큰 수의 1등은 0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하시고 랭크 하시고 랭크 EQ에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그럼 마법사에서 첫 번째 인수는 뭐라고요? 순위를 알고 싶은 거. 탭. 두 번째 인수는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탭. 큰 수의 1등이에요. 0을 쓰거나 생략하게 돼 있죠. 생략하지 마시고 등수를 구하시고 등수를 구하면 쭉 내용을 채워서 등수가 골고루 나왔는지 보셔야 돼요. 등수가 골고루 안 나오거나 녹색의 유사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절대 주소를 안 넣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1등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위는 동메달, 그 외에는 공백을 하는 중첩 if 함수 문제예요. 그럼 if 함수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if 함수를 추가하기 전에 항상 뭐가 나와야 돼? true, false. 첫 번째 비교할 게 뭐예요? 그 값이 1이에요 하고 순위가 1인지 확인을 하는 true, false 작업을 하시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서 컨트롤 C 하시고 탭. 첫 번째 1등은 뭐라 했어요? 금메달. 금메달이라고 써주시고 탭 하시고. 세 번째 인수가 뭐예요? 여기서 또 판단해야 되잖아요. 등수를 구해서 그 값이 2예요 하고 판단하는 if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네? 아, 추주가 있는 문제였군요. 그러면 실수했네요. if 랭크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네. 자, 이 문제는 1등, 2등, 3등에 해당되는 사람을 찍고 그대로 이제 공백을 넣는데 추주 함수에 의해서 참일 때 추주 함수에 의해서 등수를 처리하는 작업을 해요. 중첩 if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일 때가 3등 이내이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3을 먼저 쓰셔야 돼요. 그리고 true, false를 확인하면 true가 3개 나와 있겠죠. 3등이니까. 그러면 이제 if 함수에 들어가서 if 함수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얘를 복사를 좀 해놓으시는데 왜 복사를 했느냐면 요 랭크 함수가 추주 함수의 선택번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참일 때 추주할 거고 거짓일 때 공백이니까 이건 거짓일 때 공백을 먼저 해놓으시고 자, 두 번째 칸에 갖다 놓고 이름 상자에서 목록에서 추주를 고르셔야 되는데 추주가 없으면 함수 추가로 들어가셔서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모두에서 ABS 클릭하시고 C를 누르면 얘가 C로 시작하는 대로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추주를 여기서 골라주시면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함수의 종류를 알면 얘는 찾기 참조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주가 여기서 있어요. 이렇게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편한 게 주로 이제 모드에 가서 밑에를 클릭하고 C를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추주를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value if true에서 추주를 누르는 거죠. true에서 하는 거죠. 얘는 1등, 2등, 3등일 때 추주에 의해서 1등, 2등, 3등을 표현할 거니까. 그러니까 추주를 선택하면 이렇게 참일 때 추주 작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택 번호를 구하려면 또 랭크 작업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복사를 해놓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붙이시는데 작거나 같다 3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우시고 1일 때 금메달 쓰시고 2일 때 은메달 쓰시고 3일 때 동메달을 쓰는 형태로 그러니까 얘도 아까 1번 문제도 말씀드렸듯이 vlookup에 dmaximum이라는 함수가 붙은 것도 처음이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if 함수에 추주가 붙은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유형들이 자꾸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용을 채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카테고리가 과일인 상품의 총 판매액의 합계를 구하세요. 뒷섬이죠.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요. 이거 표시 예를 잘 보시면 동그라미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1, 10, 100, 마이너스 3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조건은 여기다 입력하고 사용하라 그랬죠. 조건이 뭐예요? 카테고리가 과일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고 총 판매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총 판매액의 합계니까 총 판매액은 이 표 전체에서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뒷섬의 라운드 업이에요. 뒷섬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표 전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첫 번째 이 표의 첫 번째는 우리가 제목행이라 그러는데 제목행을 포함해서 범위를 잡는 함수는 딱 db 함수만이에요. 그러니까 뒷섬 뒤에 번호지 다 위에부터 잡고 나머지 다 밑에서부터 잡아야 돼요. 제목행을 제외하고 계산할 열 번호는 몇 번? 5번. 조건 범위는 여기에 잡아놨죠. 카테고리가 과일. 그러면 합계가 나와요. 근데 올림하여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 그랬죠. 라운드
업 하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셔서 마이너스 3. 그러면 8,400이 9,000으로 바뀌어서 처리가 되겠죠. 되셨나요? 한번 했던 거 하나 재미가 없나요? 새로워요. 선생님 그 은메달 그 할 때요 저는요 네. 작거나 갖다 3위까지는 잘 이해를 잘 못해갖고 좀 그냥 외워버렸거든요. 예, 예. 외우시면 되지. 그냥 외워야 돼. 근데 여기 문제에서 네. 순위를 구하는데 1위, 2위, 3위까지만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1등, 2등, 3등이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작거나 같아 3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은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나머지는 4등, 5등, 6등 이 사람들은 전부 공백이잖아요. 만약에 2% 초도 안 쓰고 2% 갈 때는 그냥 는 1만 쓰면 돼요. 그쵸? 는 1일 때 금메달, 는 2일 때 은메달, 는 3일 때 동메달. 그 중첩 2% 처리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등, 2등, 3등을 한꺼번에 모아서 추주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판단을 한 거고요. 선생님 2번에서 그 절대점수 쓸 때요. ABS요. 에버러지. 이거 혹시 구입총액이요. 예, 예. 좀 살짝 그것도 좀 헷갈리거든요. 회원 번호에 하나하나씩의 구입총액의 총 평균을 구할 때는 다 달라가지고. 아니, 저 구입 총액이 여기 하나 있잖아요. 구입 총액이 하나 있잖아요. 얘가 평균보다 커요? 얘가 평균보다 커?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밑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내가 비교할 값은 1대1이라 했죠. 얘는 하나씩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씩 얘 자신과. 첫 번째는 138만 2천 원이잖아요. 얘가 평균보다 커요? 두 번째는 179만 4천 원이잖아요. 얘가 평균보다 커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요. 절대참조 해가지고 만약에 한번 쭈르륵 내려가고 맨 밑에서 한번 내려보고 네, 그게 이제 거기서 판단을 하도 되죠. 해도 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세로로 확인할 수 있는 거면은 괜찮은데요.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에 답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이렇게 열로 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지만 어떤 문제를 보니까는 그냥 중간에 답을 하나만 딱 썼을 경우에는 그 얘가 몇 회, 몇 페이지 무슨 문제인지를 갖고 질문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말하는 나도 근데 그래서 절대참조를 거기서는 할 게 없죠. 채우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얘기하자면 이거 하나 딱 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브이로그업에서 절대 주소 안 넣잖아요. 채우는 작업이 없으면 절대 주소가 없어요. 한 칸짜리는 절대 주소가 없어요. 그래요? 네. 오늘 수료하는데 아주 미치겠네. 귀한 걸 알게 되셨군요. V로 그냥 H로 무조건 절대 아니요. 여기에 채우는 게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넣어도 정답이에요. 되고. 그래서 V룩업, H룩업, 랭크 함수는 무조건 절대 주소를 넣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V룩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디메시 말고 여기가 원래는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절대 주소를 넣잖아요. 근데 얘를 채우는 작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절대 주소를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답을 딱 구해서 끝나는 거는 절대 주소가 없어요. 그러면 얘도 원래는 정확하게 한다는 여기다 절대 주소 넣으면 틀렸다고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근데 채점해보면 맞았다고 나와요. 근데 절대 주소를 안 해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더 무식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푸냐 그러면 아까 저기 김 대표님이 질문한 건데 여기 주소를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C열하고 D열이죠. 그러니까 C열, D열을 이렇게 범위 잡아요. 왜 또 A서부터 잡혔어? 그러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가 C열이 이게 전체가 안 잡히네? 이렇게 범위를 잡은 사람도 있어요. C 콜론 T. 그래도 답이 나와요. C열, 여기 C 콜론 D가 뭐냐면 C열 전체와 D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찾으려는 값을 여기서 찾잖아요. 그럼 얘는 721이 여기만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상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 범위를 잡은 거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맨 밑에 100만 줄까지 잡은 거예요.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얘 틀렸다고 안 해요. 얘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한 쉘에서 계산 작업을 하는 것은 채우는 작업이 없으니까 절대 주소가 없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2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출신 지역이 서울인 학생 수를 구하세요. 그 뒤에 명자를 넣어주세요.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어요. 뭐 여기 카운트 if, sum if, average if 중 알맞은 함수를 쓰라 했으니까는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카운트 if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COU 하시고 카운트 if.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비교할 뻔. 조건이 뭐예요? 서울. 서울을 쓰셔도 되고 주소를 갖다 쓰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뒤에다 뭐만 넣어주면 돼요? and 다음표 명 넣어주시고 한영 풀어주시면 되겠죠. 2명. 책이 요거는 참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공부하기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왼쪽 화면에 보면 2명하고 그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 정답이 돼 있고 뭐 오른쪽에 문제 있고 오른쪽 아래 다시 한번 수식을 써놨잖아요. 그래서 계산 작업할 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설의 도소가 소설인 도소의 합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세요. D맥시멈 빼기 D미니멈 작업을 하면 되겠죠. 조건을 여기다 입력하래. 조건이 뭐예요? 도소가 소설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고 그럼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냐면 합계의 최소값과 최소값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딱 보면 계산할 열번호가 5번. D맥시멈 빼기 D미니멈 해보겠습니다. 늘하시고 D맥시멈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표 전체. 에서 5열에서 계산할 거예요. 조건 범위는 아까 도소가 소설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확인하면 차이값이 나오고 다른 거 하는 거 없죠. 여러분은 시험에 이게 1번과 2번 같은 게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에 인덱스 매치가 들어간다는 건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면 라운드업과 브이룩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브이룩업이 있으면 또는 H룩업이 있으면 이렇게 찾아서 뽑을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대충 봐도 여러분들은 결혼자금을 여기서 찾아서 해당되는 이자율을 가져다가 이자율을 넣는 게 아니라 이자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이 범위에서 이자율은 2열에 있어요. 숫자가 오름차순 안 돼 있으니까 방법은 0을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자율은 백분율 셀서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을 구하면 통상적으로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셀서식이 회계로 돼 있겠죠. 봄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회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을 내가 가지고 올라가도 얘는 뭐가 나와요? 0이 나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대출 금액을 곱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찾으려는 값이 표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찾으려는 값을 해결할 필요가 없이 바로 V룩업을 쓰시면 되겠죠. 는 VL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 찾으려는 값이 어디에 있어요? 결혼자금이죠.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인데 얘가 항상 뭐예요? 절대주소. 그 절대주소로 범위 잡은 표에서 몇 열에서 뽑아요? 2열에서 뽑아요. 숫자 오름차순 아니네요. 방법은 0을 쓰죠. 그 마법사 보시면 여기 보면 0.025로 나오잖아요. 수식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빵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 셀서식이 차이가 있구나. 여기는 100분율이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회계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곱하기 대출 금액을 곱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대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해달라 그랬습니까?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세요.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라운드 업을 해가지고 소수점 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법사를 들어가서 정수로 만들어달라 했으니까 방법이 자릿수가 0이 되겠죠. 그리고 엔터하고 내용을 채웠더니 얘가 소수점 자리가 안 줄었어요. 근데 우리는 소수점 두 자리가 나오면 이러면 판단해야겠죠.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홈에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 소수점 자리 늘림이 있고 줄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범위가 선택된다 해서 줄이셔도 되고 또는 지금 셀 서식이 뭐라 그랬어요? 회계잖아요. 회계에 와서 소수점 자리 없어요 하고 셀 서식을 살짝 바꿔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애매한 게 여기에서 셀 서식을 소수점 없이 표시해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근데 계산된 결과가 소수점 자리가 나오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소수점 자리를 좀 줄이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가 높이뛰기 기록이 있네요. 그래서 1등이면 1이면 1등, 2는 2등, 3이면 3등, 나머지는 공배.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건데 얘는 if와 랭크로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록 경기는 큰 수의 1등이 아니라 작은 수의 1등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시간에 관련된 기록 경기예요. 높이뛰기는 큰 값이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랭크 함수에서 큰 수의 1등을 넣는 걸로 쓰셔야 돼요. 자, 능하시고 랭크 하시고 랭크 EQ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위를 알고 싶은가. 두 번째는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항상 얘는 뭐라 했어요? 절대 주세요. 큰 수의 1등은 0을 쓰거나 생략을 하시면 됩니다. 엔터 하시고 등수를 구해보시고. 자, 중첩 if에 의해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 값을 처리하는 중첩 if죠. 그래서 처음에 판단해야 될 게 뭐예요? 그 값이 1등이에요? 1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해서 true, false를 보시고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탭 커서 왼쪽으로 넣은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서 자 중첩 if에 들어가면 if 함수를 들어가자마자 뭐하라 했어? 복사 탭하시고 1위는 뭐예요? 1등 아니면 1대 이름 상자에 가서 목록에서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니면 1대 또 판단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또 판단하는 건 뭐예요? 순위를 구해서 그 값이 2예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몇 등이라고 써요? 2등이라고 쓰죠. 또 아니면 1대 이름 상자에서 if를 고르라 했던 if가 보여요. 그럼 바로 선택을 하셔서 아니면 1대 if를 추가하셔서 또 순위를 구해서 그 값이 3등이에요를 판단해야 되니까 아까 복사한 수식을 붙이시고 늘 3이에요. 그리고 3등이라고 쓰시고 아니면 공백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아까 사용했던 if, rank, choose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다만 1등, 2등, 3등일 때 choose로 등수를 표시해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얘는 choose와 rank로만도 나올 수가 있죠. 1일 때 1등, 2일 때 2등 이렇게. 그래서 같은 문제들이 이제 유형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자, 5번은 트렁케이션과 인덱스 매치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인덱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범위를 지정해서 행값과 열값을 주어서 행값과 열값을 주어서 그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추출하는 함수예요.
이게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매치는 찾으려는 값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찾을 범위를 주어서 이 값이 그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이 있지를 구하는 거예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Vlookup H라고 똑같아요. 0은 정확하게 일치, 1은 유사일치. 언제? 오름 차순돼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유사일치로 내림차순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법이 나오고요. 그래서 범위 안에서 찾으려는 값이 몇 번째 쉘에 있어? 저기 방법도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찾을 각극에서 찾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면 두 번째 찾을 범위에서 그거를 얘는 범위가 그냥 한 줄뿐이 없어요. 범위가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값이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오름차순이면 1을 쓰시고 숫자가 내림차순이면 마이너스 1을 쓰고 아니면 0을 쓰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인덱스 매치하고 하는데 이 함수들이 언제 사용되는 거라 그랬어요? Vlookup, Hlookup 대신에 나오는 거라 했죠. 자, 여기서 방법 0은 정확히 일치. 방법 1은 유사일치,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을 때. 방법 마이너스 1은 유사일치, 숫자가 언제 쓴다고요? 내림차순되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덱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Vlookup의 뽑을 범위를 보시라고. Vlookup에서 뽑을 범위가 어디야? Vlookup Hlookup에서. 그 다음에 Vlookup Hlookup에서 찾을 범위가 어디야?를 갖고 인덱스 범위와 매치 범위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Vlookup으로 풀어볼게요. 얘를 여기서 찾아요. 여기서 뽑아요. 그럼 우리는 이 범위에서 2열에서 뽑자. 숫자가 오름차순 안 돼 있으니까 뭐를 써요? 0을 쓰는 거예요. 방법은. 그러니까 Vlookup 문제를 인덱스 매치로 바꿔낸 거예요. 찾으려는 값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를 안 넣어도 된다 그랬어요. 2열에서 찾을 건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야. 그럼 얘가 915원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뽑을 범위니까 얘가 뭐라고요? 인덱스 범위예요. 이 범위에서 AUD에 해당되는 확률을 뽑을 거야. 그럼 얘는 1행, 2행, 3행, 4행, 5행 중에서 2행에 있는 값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요 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써야 돼? 인덱스 하시고 이 범위에서 2행 1열에서 뽑아주세요. 그럼 얘가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뽑을 때 2행에서 뽑아요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2행에서 뽑아야 되냐? 그거를 찾아주는 게 매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치에 의해서 이 값이 이 범위에서, 그럼 아까 질문한 게 이거예요. 이 범위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숫자일 때.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를 써요? 0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 AUD라는 값이 그 범위에서 두 번째 칸에 있어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뽑을 범위가 인덱스 범위, 찾을 범위가 매치 범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인덱스라는 함수에 의해서 이 범위에서 뽑을 건데 행값을 뭘로 구한다고요? 매치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된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어? 그럼 얘는 당연히 2라는 값을 구해주겠죠. 행값. 그럼 여기에는 열값이 뽑을 범위의 열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을 쓰거나 생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예? 매치의 마지막 번호가 왜 2가 됐지? 1이 0인데? 아까 이행에서 구해야 예, 예. 잘못 썼어요. 예. 0입니다. 방법은. 그리고 요 값을 뭐 하라 했어요? 트렁케이션을 이용해서 반올림 없이 정수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풀지 마세요. 근데 이제 벌써 인덱스 매치에 관련된 걸 3번, 4번 정도 해봤잖아요. 그럼 인덱스의 의미와 매치의 의미가 알아서 요 정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인덱스 범위가 뽑을 범위, 그 다음에 통화명이 찾을 범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보고 입력을 해야 되겠다고요. 그 시간에.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문제는 자 아무튼 3회 1번 하프 마라톤이 있네요. 자, 기록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순위에 표시하고 값이 없는 경우에 실격 처리한 if, 에러와 랭크. 이 문제도 또 처음 나온 쉬운 문제죠. 순위를 구하고 값이 없는데 에러가 발생되면 실격 처리를 하라 했죠. 자, 그러면 랭크 EQ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순위를 구할 때 첫 번째는 순위를 알고 싶은가. 탭 두 번째 인수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경기예요? 기록 경기인데 무슨 기록이에요? 그러면 큰 수에 1등을 넣는 0을 넣으면 안 되죠. 시간에 관련된 기록 경기는 작은 수가 1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순위는 기록이 가장 빠른 것이, 그러니까 작은 값이 1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2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순위를 구하고 이렇게 나갔더니 지승되는 사람이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실격으로 처리하라는 거죠. if 에라에 의해서 에라 메시지를 실격으로 교체를 해주세요 하는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실격 처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if 에러와 랭크만 이렇게 뭉쳐져 나온 것도 이제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처음 나온 유형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어렵진 않으시죠, 이제.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H2쉘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검은 별, 5년 이상이면, 그 10년 미만이라는 말이 함정이에요.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10년 이상은 검은 별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 10년 미만만 남은 거예요. 그 중에서 5년 이상인 거는 하얀 별. 그 다음에 5년 미만이면 공백은 또 판단할 필요가 없죠. 나머지가 남은 거니까. 아니면 공백으로 넣어주는 작업이고, 특수문자는 미음 한자 기억나시죠? 자, 그럼 먼저 가입 기간을 구해보겠습니다. 능하시고. 자, 기준 연도에서 연도의 날짜에서 연도만 뽑아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여에 2에서. 자, 여기서 또 기억하실 게 뭐라 그랬어요? 세서식 작업이 날짜에 관련된 함수를 쓰면 날짜 세서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라는 거죠. 자, 얘는 그냥 2002년이 나왔어요. 빼기 하시고 2여에 2에서 가입일에서 연도를 빼요. 그리고 엔터를 했더니 날짜가 아니네요. 그럼 그냥 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연도를 뽑아서 2연2의 가입일을 빼고, 박장훈이는 또 기준일에서 연도를 뽑아서 박장훈인의 가입일을 빼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따라 내려가면 안 되는 절대 주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끌고 내려가면 에러 메시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준일이 여기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소는 바뀌면 안 되는 주소구나. H가 절대 주소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절대 주소가 바로 판단이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채워서 마지막 칸에서 변화 유무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10년 이상이니까 이 값이 그거나 갖다 10이라고 넣어줘서 true, false를 만드시고, 중첩 if예요.
if 함수 들어가자마자 복사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컨트롤 C 탭. 그 다음에 한글의 미음 한자에서 첫 번째가 검은별 넣어주시고, 아니면 일대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10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년 이상은 검은 별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아닌 것들만 나오니까 5년 이상이에요 하시고 미음 한자에 하얀 별 해주시고, 아니면 공백을 넣어주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별 표시하는 작업 해주시고, 3번은 디에버러지와 라운드네요. 지적, 그래서 네. 그 저기 뭐야 G4에는 절대 주소를 넣으면 안 되나요? 여기요? 네. 절대로는 안 따라오잖아요.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가입일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 절대 넣으면 안 되죠. 얘는 이렇게 가입일이 이 사람 내려올 때마다 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 주소죠. 얘는 얘하고 얘를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얘는 따라가면 안 되는 절대 주소가 돼요. 자, 3번 문제. 지점이 남부. 자, 지점이 남부. 조건이죠. 복사해서 붙이시고.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는 뒤에 에버러지예요. 그래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죠. 그럼 뒤에 버러지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 인수는 뭐예요?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는 판매 금액이니까 4열이 되겠죠. 조건 범위는 지점이 남부. 그럼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겠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라운드 하시고 한 자리 표시니까 1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마법사를 사용하면 이게 좋아요. 미리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점 7호가 점 8로 바뀌어서 한 자리 표시된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4번은 H룩업과 에버러지네. H룩업과 에버러지. 그리고 H룩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값을 뽑겠구나. 그러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1행, 2행, 3행에서 뽑아요. 뽑을 행번호는 3번. 첫 행에 있는 값이 찾으려는 값인데 얘는 평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오름체 순서에 있으니까 방법은 1을 쓰거나 생략을 하고, 찾으려는 값이 평균이니까 여기 표에는 평균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구해서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에버러지를 먼저 해주시고, 자, 에버러지 하시고, 우리는 업무 능력, 대인 회화 능력 3개에 대한 평균 값을 가지고 찾으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H룩업 쓰라 그랬죠.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하신 다음에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3행에서 찾아요. 방법은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니까 1을 쓰거나 생략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가가 이렇게 나오겠죠. 5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 그랬습니다. 5번 문제가. 여러분이 4번 문제는 다 되셨죠? 5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예요? 물결 if 함수의 결과를 채우는 작업을 하면 절대 주소 부분이 지정이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지금 나온 거에서는 제조국 중에서 프랑스를 찾고 분류 중에서 남자를 찾아서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고 얘를 채워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서 옆으로 채우니까 판매량은 매출액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조건은 따라가면 안 되는 절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작업이 있을 때는 어디가 절대 주소인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썸이프에 의해서
처리하시는데 s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sum range라는 게 먼저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s가 붙은 거는 계산할 범위를 먼저 지정하셔야 돼요. 판매량 범위에서 합계를 구할 거야. 그럼 밑에 내려가서 조건은 제조국 중에서 얘가 바뀌면 안 되는 절대 주소예요. 탭하시고 조건이 제조국 중에서 프랑스. 얘도 절대 주소죠.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분류 중에서. 얘도 절대 주소예요. 조건이 남성. 얘도 절대 주소가 되는 거죠. 그럼 187이라는 게 나오고 확인한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채워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면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조건들은 변하지 않았고 판매량만 매출액으로 바뀌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상대와 절대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4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 시험이 누군가가 또 시험을 봤던 거죠. 자, 조건의 요 내용은 없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에 함수를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라운드업과 에버러와 D맥시멈. D맥시멈이니까 조건에 맞는 최대값을 구하는데 먼저 성별 중에서 남자의 최대 점수와 성별 중에서 여자의 최대 점수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별이 여자인 조건을 하나 넣어주시고 성별이 남자인 조건을 각각 만드셔야 돼요. 여기가 조건 범위가 붙어있는 게 아니라 각각 써야 돼요. 우리는 첫 번째 성별이 남자의 최대 점수와 성별이 여자인 최대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남자의 최대값 D맥시멈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에서 점수의 최대값이니까 계산할 열번호는 몇 번이 돼요? 4번이 되죠. 첫 번째 조건 범위는 성별이 남자. 그런데 얘는 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자의 평균을 구해서 두 개를 평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에버러지를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는 남자의 최대값. 복사해서 밑으로 빼시고 두 번째는 조건 범위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성별이 여자로만 바꿔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남자의 최대값과 여자의 최대값의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 순서도 좀 잘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평균 점수가 나오고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래요. 그럼 여기다가 라운드업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함수가 두 개일 때는 커서를 왼쪽에 놓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한 자리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두 자리가 한 자리로 바뀌어서 표시가 됐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얘도 뭘 기억하시냐면 자, 회원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요. 이 회원들의 도소를 몇 번씩 빌려갔는지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K001이 몇 번 있어? 이 범위 안에서 K002가 몇 번 있어? 이 범위 안에서 P001이 몇 번 있어? 그러니까 count if 함수에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그대로 있으면서 조건이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count if 함수에 계산을 해서 얘를 오른쪽으로 채워요. 오른쪽으로 채우든 왼쪽으로 채우든 물결 if 함수에서 채우는 작업이 있으면 어딘가 절대 주소가 있구나 하고 파악해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절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함수하고 count if도 잘 안 붙는데 얘가 같이 나온 형태예요. 먼저 count if에 의해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회원 아이디 범위에서 K001이 몇 번 있어? 그러니까 얘가 2 이상이면 우수 아니면 일반이란 말이에요. 확인하시고 얘를 내용을 이렇게 채우면
빵빵빵 나오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마지막에 더블 클릭했더니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아, 얘 따라오면 안 되지. 첫 번째 칸에 가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절대 주소를 누르시고 채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구입 대여 횟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어려운 거예요. if, 카운트 if 함수에서. 그리고 얘가 얼마 이상인지 if 함수 들어가면 2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판단하시고 true, false가 나오면 2보다 큰 사람들, 즉 true는 우수, 나머지는 일반이잖아요. if 함수 추가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우수 탭 일반 하시고 한영 바꾸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채워주는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문제도 특이한 문제로 나온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 표 3번. chose와 write 함수는요. 자, 오른쪽 끝에서 회원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끝 글자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회원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하나를 뽑아서 사용하세요. 1이면 가구, 2면 도서, 3이면 요약. 그 외에는 손글씨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write에 의해서 회원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하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내용을 채워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보셔야 될 게 끝번호가 몇 번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과 2와 3 나머지는 손글씨니까 4번도 손글씨, 5번도 손글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추조함수에 의해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CHO 하시고 탭 하신 다음에 커서 왼쪽 Shift F3 탭 1일 때가 뭐예요? 가구 2일 때가 도서 3일 때가 요리 4일 때가 손글씨 5일 때도 손글씨예요. 그래서 끝번호가 몇 번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십니다. 되셨나요? 최 대표 잘 되고 있지? 네, 보고 있었어요. 원서 접수했지? 아직 안 했는데 잘했어요. 잘 결정해서 이제 해야죠. 이번 주 토요일날 다음 주 3일을 볼까? 그래요. 하다가 안 되는 거 항상 질문했고. 네. 자, 4번 문제가 if time right라는 함수를 했어요.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시간을 2분을 더하는 거예요. 주행거리는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그냥 빼면 돼요. 그러면 주행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자동차로 끝난 소속에만 더하기 2분을 하라는 거죠. 이 더하기 2분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더하기 2를 하면 안 돼요. 시간은 0과 1 사이의 소수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2분이라는 거를 tim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0,0,0이 아니죠. 2,0 요래야지 2분이 더해지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함수의 참일 때 타임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소속에서 오른쪽 끝에서 3개를 뽑은 값이 자동차입니까? 하고 판단하는 right 함수를 먼저 하시는 거죠. 소속이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끝에서 3개를 뽑아요. 그리고 그 값이 자동차예요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true, false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가 들어간 것이 true가 되어 있죠. if 함수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자, if 함수에서도 실제 요것도 좀 사실 특이한 문제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참일 때 거짓일 때 맨날 뭐 합격, 불합격 이런 것만 썼잖아. 근데 얘는 참일 때 뭘 하라는 거야? 계산을 하세요 하는 것도 좀 특이하게 나온 거예요.
계산하는데 어떻게 해요?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에 주행 기록을 구하는데 자동차일 때는 타임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2분을 더해 주세요. 2분을 더하는 게 타임에 의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일 때는 그냥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그러니까 2분을 더해주는 작업만 없는 거죠. 똑같은 작업인데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게 2분을 타임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안 해봤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에도 또 물결 if 함수의 조건의 계산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직접 입력해야 돼요. 따옴표 안에다가 비교연산자를 쓰고 AND 계산식을 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지와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어시스트와 리바운드가 모두 3위 이내인 선수들은 몇 명이야를 구하는 거죠. 이 범위 안에 세 번째 큰 수보다 크면서 리바운드 범위 안에 세 번째 큰 수보다 큰 인원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세 번째 큰 수라는 게 뭐예요? 능하시고 LA에서 마법사 들어가면 첫 번째가 뭐예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번째를 놓주는 거예요. 3. 그럼 얘 세 번째 큰 수가 25라는 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카운트 if 함수에 의해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데 이 라지라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 잡아서 오려 두시고 COU 하시고 카운트 if S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해야 될 작업이 뭐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의 계산식이 나올 때는 직접 쓰라 그랬어요. 따옴표하고 크거나 같다 따옴표 하고 비교연산자를 따옴표로 직접 쓰시고 결합할 거예요. AND 뭐를 세 번째 큰 수를 구한 값을 결합을 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리바운드 범위에서 그러면 조건을 똑같은 형태로 쓰는데 위치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C를 뭘로 바꿔요? D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리바운드 범위에서 세 번째 큰 수보다 큰 것들을 찾아서 2명이 나오네요. 그리고 명자 표시하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세요. 물결 if 함수를 사용하면서 개수를 구하는데 AND 연산자를 쓰래요. 그럼 AND 연산자는 명이야, 명자, 개자 이런 걸 쓰는 때 주로 썼잖아요. 근데 얘는 그 말이 없어요. 아, 수식 안에다가 AND 연산자를 쓰는구나. 물결 if 함수의 계산의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을 직접 쓰라는 얘기예요. 따옴표 안에다 비교 연산자 넣고 따옴표 닫고 AND하고 계산식으로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